안녕하세요. 마음생각의 짹짹쌤이에요. 지난 문해력 영상에 이어 오늘은 문해력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EBS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 방송 중에 4부와 6부를 참고하여서 만든 영상입니다.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EBS를 검색해서 당신의 문해력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문해력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연령대는 영유아기 아이들의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해력의 뿌리는 영아기 때부터 자란다고 해요. 바로 그것은 그림책 읽기입니다. 그림책을 읽는 훈련으로 아이들은 이야기 이해도와 의문론적 인식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대다수가 또박또박 책을 읽고 받아쓰기를 잘하면 문해력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해력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림책을 읽고 난 뒤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또 의문론적 인식의 차이에서 문해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와 배구와 오이 중에 첫 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또 책이라는 소리에 미라는 소리를 더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이런 문제들을 예시로 말소리의 구조를 알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의 뿌리라고 합니다. 보통 소리값을 알면 한글을 깨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소리값은 무엇인지, 또 여기서 말하는 의문론적 인식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오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의문론적 인식은 말소리의 구조를 알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의 시작은요, 소리값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만 4세 때 의문론적 인식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시로 영상이 나오는데요. 만 4세의 아이들과 함께 이해도 평가와 의문론적 인식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는 의미보다 아이들이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비교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평균 11점이라는 점수 안에서 월등하게 15점을 맞은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 의문론적 인식 능력이 최고점으로 맞은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과연 어떻게 의문론적 인식을 높은 성장으로 갖게 된 것인지 분석할 수 있는 영상이 나와요. 바로 아이의 집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퇴근한 엄마와 아이는 책 읽기 시간을 가져요. 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 칙칙폭폭 흔들기도 하면서 움직이며 즐겁게 책놀이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왜 그랬을까? 너라면 어땠을까?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이는 그 질문에 반응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책 읽기 시간이 끝나고 바로 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는 소리 맞추기 게임을 해요. 엄마가 찰컥찰컥, 찰컥찰컥이란 소리를 내면 아이는 이게 어떤 소리인지 맞추는 게임인데요. 나중에는 아이가 소리를 내고 엄마가 맞추는 시간도 가져요. 바로 이 엄마는 아이와 그림책을 놀이로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책을 읽어주는 실험 영상도 나와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질문 폭격기 엄마도 나오고요. 또 아이의 반응보다는 책 글을 읽어주기에 급급한 엄마도 나와요. 또한 주사는 맞으면 될까? 안 될까? 라는 답이 정해진 단답형 질문을 하는 아빠의 모습도 나와요.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와 함께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글을 읽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의 책 읽기를 분석한 결과 책 읽기의 상호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적 상호 분석이 월등히 높게 나옵니다. 여기서 교수적 상호 분석은 가르치려는 상호작용이 높은 겁니다. 답이 정해진 질문에만 충실한 경우가 높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생각을 묻는 질문보다는 가르치고 답이 정해진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호작용이란 아이와 부모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림책을 읽을 때 부모 중심의 대화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만약에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아이가 먼저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그림책 놀이는 성공적이라고 해요. 부모는 설명하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에게 질문하도록 하라고 하네요. 그 질문은 답정너 질문이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15점 맞은 아이의 엄마의 영상으로 돌아오면요. 여기서 엄마가 찰컥찰컥 소리를 내고 아이가 기차 소리라고 맞추는 게임이 바로 말놀이라고 해요. 말놀이는 의문문적 인식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말놀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자주 경험한 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찰컥찰컥 드르릉 의성어를 내고 그 의성어가 어떤 소리인지를 맞추는 게임도 될 수 있고요. 또 수박을 박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꾸로 말하기 게임도 있습니다. 또한 음소와 음절을 갖고 노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면 도깨비에서 돌을 빼면 어떤 소리가 남을까? 라는 문제라던가 도에서 깨라는 소리를 더하면 어떤 소리가 될까? 음절을 더하고 음절을 빼는 게임도 말놀이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라는 놀이처럼 말을 연이어 하는 말놀이도 게임이 될 수 있고요. 또 끝말잇기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놀이를 아이와 책을 읽고서 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말놀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말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첫 경험이 된다고 해요. 아이들이 소리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조작하게 되는 활동을 통해 의문론적 인식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EBS에서는 3개월 동안 아이에게 매일 14권의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요. 단계별 그림책 14권을 제공하고 책마다 어떻게 책놀이로 읽어줄지 가이드 영상이 제공됩니다. 부모님들은 함께 참여하면서 가이드 영상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소리내 읽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첫날 프로젝트 반응은 어땠을까요? 책에 관심이 없는 아이는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엄마가 책을 읽든 읽지 않든 다른 행동을 하기에 바쁩니다. 부모님들은 책을 열심히 읽어주고 있어요. 아이가 책에 흥미가 생기지 않았을 때 엄마 혼자만 책을 읽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의 흥미를 책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요. 어떻게 아이를 흥미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실 텐데요. 그 방법으로는 제목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책이 있다면 이 제목을 가리고 이 그림으로만 아이들이 제목을 예상해 보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의 상상력과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만들어 보는 이유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글자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책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보다는 곳곳에 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노출된 환경이 더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또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림책에 있는 글을 읽기보다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뭘까? 왜 이랬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아이들은 그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책을 읽고 난 뒤 부모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감정을 먼저 표현한 다음에 아이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림책에 나온 장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방법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만날 때 글로써 접근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요. 소리내 읽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23가족 부모님들 모두 한글 지도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이들은 학습지를 하기도 하고 긴 시간 한글 공부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그림책을 읽을 때 집중을 못하거나 짜증을 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의무적인 숙제가 된 한글 공부로 인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부감 없이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림책 읽기가 정답입니다. 책 읽기에 대해 문해교육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갓난아기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서울대학교 아동학과 최나열 교수가 직접 연구한 연구 내용인데요. 돌 이전 생후 초반에 책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과 책 읽기를 늦게 시작한 아이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찍 읽어줄수록 초등학교 1학년 때 읽기 능력과 동기가 모두 높다고 합니다. 생후 13개월 전후 아이들을 실험하였습니다. 한 화면에 2개의 그림이 나오고 엄마가 한 단어를 말할 때 아이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실험하게 되었는데요. 생후 7개월 무렵에 꾸준히 책을 읽어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아기의 어휘력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소리내어서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이 많아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은가요? 왠지 한 권보다는 하루에 3권은 읽는 게 좋은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이들의 책 읽기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어릴 때 다독을 강조할수록 책 읽기가 싫어지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책은 누가 시켜서 읽는 거야 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아이들이 책과 멀어지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네요. 그림책 읽기를 아이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와 아이가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또 같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림책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간들이거든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아빠도 책을 읽어주게 될 때에는 아이의 상호작용량이 늘어나서 아이의 문해력 성장을 훨씬 더 높인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엄마가 갖고 있는 어휘 표현과 아빠가 갖고 있는 어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은 의미 읽기보다 해독 읽기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글을 한자 한자 읽는 해독 읽기는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 읽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읽기 중심보다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나요? 문해력을 성장하는 방법, 첫 번째, 바로 그림책 읽기입니다. 제목을 유추하는 방법, 이건 어땠을까? 라는 질문하는 방법,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보는 방법들을 통해 아이와 즐겁게 책을 읽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말놀이 게임입니다. 거꾸로 말하기 게임, 의성어 게임, 끝말잇기 게임 등 여러 가지 말놀이로 아이들과 의문문적 인식을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영유아기가 아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문해력을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EBS를 검색해서 당신의 문해력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